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밤 10시 정치 라이브 박영식입니다. 오늘도 역시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고 계셨고 저희 또한 여러분들을 기다렸습니다. 윤석열 파면 이제 14시간 남았습니다. 뭐 그동안 있었던 5대3, 4대4, 뭐 7대1 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한결같이 이 8대0을 주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8대0을 주장할 생각이고요. 이제 14시간만 주장하면 되니까 결론은 곧 나오겠죠 뭐. 마지막 밤입니다. 그에게도 대통령직으로서 마지막 밤이 되길 바랍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뭐 준영님, 인티제님, 피노키오님 많은 분들 찾아와 주셨고 오늘은 전야제입니다. 이름하여 윤석열 파면 전야제. 그래서 1부와 2부로 나눠서 2시간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10시부터 11시까지 1부 그리고 11시부터 12시까지 2부 각기 다른 두 분씩 모셔서 저희가 오늘 전야제를 뜨겁게 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요. 매주 찾아와 주시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어우 막 평론가님 막 기운이 나시죠? 막. 그럼요. 지금 기운 최상의 컨디션입니다 지금. 네. 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같아요. 네. 네. 거의 뭐 축제 분위기입니다. 지금. 네, 크리스마스 이브. 아니 근데 얼굴 표정이 축제 분위기가 아닌 상황에서 말씀하시면 축제 같지가 않잖아요. 아유 뭐 최대 예. 최대로 지금 흥분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김민하 평론가님의 표정은 지금 매우 기쁜 표정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저희가 언급해 드립니다. 우리 윤재환 대변인께서도 뭐랄까 조국혁신당이 재보궐선거에서 어쨌든 이제 최초로 기초단체장 뽑혔으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당 차원에서도 기쁘고 우리 대변인님도 굉장히 기쁜 오늘 하루가 되겠네요. 오늘만 기쁠 수가 없고요. 내일도 기쁘셔야죠. 네. 네. 이 우리의 기쁨의 시리즈가 네. 내일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질 것이다. 예. 예. 그렇게 저희들은 확신하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예. 다들 지금 잠 못 이루는 밤들을 계속 보내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기쁜 일이 더 많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미리 알고 예. 마음의 준비들을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이제 각자의 확신을 좀 들어보는 첫 질문을 드리고 시작을 하죠. 뭐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게 이제 잠시 뒤에 잠시라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제 한 13시간, 13시간? 예, 13시간 뒤면은 저희가 들을 수도 있는 이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문영배 권한대행의 마지막 문장이 되길 바라는데 두 분은 뭐 이 문장에 대한 확신은 전혀 흔들림이 없으신 거죠? 대변인님은 어떠세요? 1000%? 1000%? 네. 흔들림 없이. 아이 그럼요. 예. 네. 예.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뭐 입이 아픕니다. 계속 이것은 네. 다른 결론이 있을 수가 없다. 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른 결론이 있을 수가 없다. 있을 수가 없다. 네, 윤석열은 네. 파면이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욱더 그 이제 막판에 이제 예. 드러나긴 했지만 기자를 포박하는 아유, 예, 그쵸. 그 영상 네. 들을 보면 아무 일도 없었다. 라고 했던 말들이 얼마나 거짓말인지 명확하게 좀 드러났고, 그쵸. 예, 그 대한민국의 최고의 특수전을 담당하는 특수부대가 완전히 무장도 전혀 하지 않은 대한민국의 시민을 그렇게 포박하는 모습 그리고 그런 폭력 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면 그자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했을지 네. 다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포고령이 사실은 그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전혀 네. 그렇지 않고 예. 그 위헌 위법적인 포고령이 실제로 작동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증명이 됐기 때문에 네. 예, 이제 뭐 완전히 빼박인 거죠. 예. 예. 뭐 흔들림 없는 판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대다수의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결론이기도 할 테니까요. 근데 다만 그 결정문 안에 혹시나 뭐 인용 결정에 대해서 분노할 사람들을 위해서 일종의 이제 소스를 좀 쳐놓는다라는 표현을 해볼까요? 오늘 얘기할 부분은 이제 개헌 언급이 일단 중앙일보 일면에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오늘 오전이었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또 기가 막히게 개헌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8대0
파면 결정이 나오는데 그 안에서도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뭔가 개헌에 대한 언급이 그 내용 안에 들어가진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들이 오늘 좀 나오긴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까? 개헌은 아무 관계가 없고요. 예.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은 네. 윤석열이 한 행위가 헌법 위반에 해당하는가 네. 이것을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으로써 이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을 했는가 그리고 네.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는 정도에 이르렀는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이제 무슨 뭐 개헌 뭐 이런 얘기는 그 개헌이라는 말이 나오는 뭐 배경이나 이런 것들도 네. 가령 뭐 그런 거잖아요. 윤석열이 뭐 내가 이제 대통령이 복귀를 하면은 뭐 이런저런 뭐 이 개헌 정치 개혁과 뭐 이런 뭐 거에 임기를 줄인다는 뭐 어쩐 집중을 해가지고 예. 뭐 이런 얘기의 맥락이기 때문에 그런 네. 뭐 얘기가 들어갈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다만 네.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있겠죠. 개헌 뭐 이런 게 아니라 예. 가령 박근혜에 대한 이 그 탄핵 결정문을 보면은 네네. 별개 의견으로서 네. 이런 얘기가 들어간 게 있어요. 대통령 중심제의 폐해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간 부분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들어간 이건 별개 의견. 예. 별개 의견이라는 거는 결론에는 같은데 네. 결론은 예를 들면 박근혜도 8대 0 그 당시에도 이제 한 명이 없었으니까 네. 8대 0 전원일치의 파면 결정이지 않았습니까? 네. 전원일치의 파면 결정이었는데 그 파면에는 동의하는데 파면 결정에 동의하는데 나는 거기까지에 도달하는 논리가 좀 달라. 예. 헌법재판관이 이렇게 판단하는 게 별개 의견이잖아요. 예. 그 별개 의견 쓴 거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뭐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뭐 이런 뭐 우는 뭐 비슷한 얘기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런 식의 무슨 뭐 표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별개 의견 이렇게 해가지고 예. 하지만 네. 요거는 말 그대로 이제 별개 의견에 담기는 뭐 그런 식의 얘기일 수 있는 것이지 예. 주된 다수 헌법재판관의 어떤 이러한 윤석열이 헌법 위반을 하였느냐에 대한 이 판단, 예. 이 판단에는 그러한 뭐 주변적인 얘기가 들어갈 그러할 뭐 공간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말씀하신 대목이 이제 안창호 지금은 이제 인권위원장이고 네. 그때 당시 재판관이 뭐라고 썼냐면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로 비판되는 우리 헌법의 권력 구조가 박 전 대통령의 이러한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를 가능하게 한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개헌이라는 글자 두 글자가 박힌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이다라는 식의 보충 의견이 담겼으니 이거와 유사한 문장이 또 이번에 들어가진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대목의 질문이었는데 이제 뭐 그런 가능성은 낮다라고 뭐 물론 보충 의견에 그렇게 담길 수는 있다라는 의견의 뜻을 같이 하시면서도 뭐 그럴 가능성이 뭐 그리 높겠는가 싶기도 하네요. 얼마나 이 안창호 그 당시 재판관이 현재 재판관이 멍멍이 소리를 했는지 네. 이제는 좀 정확히 알 수 있잖아요. 네. 인권위가 이제 윤석열 인권위가 됐고 그런 인권위를 만든 사람이 안창호인데 네. 그 안창호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운운했어요. 예, 과거이긴 하지만 과거이긴 하지만 예, 안창호마저도 예, 얼마나 그자들이 그 우스운자들인지 이 결정문을 다시 한번 보더라도 드러나는데 예. 아마 뭐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뭐 본질에서 전혀 벗어난 내용들일 가능성이 매우 크고 본인들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함으로 인해서 다음에 퇴직하는 이유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안창호 지금 이게 부대 의견을 달았던 것도 보더라도 예. 이게 다음에 후세들이 볼 때 얼마나 웃기는 이 네. 문장을 집어넣어놨는지 그렇게 해서 본인의 권위를 스스로 깎아먹는 일을 하는 자가 있는지 내일 한번 지켜보시죠. 그럴 네.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예. 근데 개헌이 필요하다라는 식의 그런 힌트나 단서를 이 결정문에 만약에 담아놨다라고 한다면 개헌을 주장했던 뭐 중앙일보 내지는 이제 보수 성향의 언론들뿐만 아니라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이제 여권 지도부 입장에서 나쁠 게 없을 것 같아요. 설령 이제 인용이나 파면 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뭐 제 생각인데 실제 여야 저희가 뭐 일찍 대선 구도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파면 뒤엔 바로 조기 대선이니까 대선 구도에서 여권이 가져갈 수 있는 프레임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딱히 없잖아요. 캠페인을 뭘로 가지고 하겠어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뭐 내란의 종식, 뭐 어떤 국가 시스템의 복원, 회복, 국민 통합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권 쪽이 기승전 이재명으로 끝나는 전략 아니면
슬로건이나 뭐가 있지? 그럼 또 개헌이 필요하니까 이러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다수 재판관의 의견에 들어갈 공간이 없고 네. 어떤 재판관이 이제 이상한 얘기하는 그 수준에서 이제 보충 의견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 네네.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매우 극소수일 거 아닙니까? 그 네. 재판관은 혼자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분파적인 의견으로 비추겠죠. 예. 그것이 뭐 지금 말씀드렸듯이 다수 재판관의 의견이 아닐 거니까. 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 재판관이 그 의견을 왜 썼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지금 말씀하신 구도라고 하면은 예. 저 재판관은 정파적으로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하고 한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정치적 효과는 사실상 없는 거죠. 없는 것이고 이게 그러한 이 프레임이 작동을 하려면 헌법재판소라는 권위 있는 기관도 개헌의 필요성을 얘기를 했으니 네. 뭔가 우리가 개헌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민주당은 개헌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입니까?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자기 편들끼리 뭐 개헌을 얘기하네요. 오히려 이게 더 강화가 되는 것이고 예.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민주당이나 이제 야당을 지지하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러한 이제 지지층은 그 헌법재판소가 그렇게까지 이제 빨리빨리 이제 판단을 하지 않고 시간을 질질 끌었던 게 이유가 있군요.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별로 그렇게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오히려 사람들이 듣기엔 적반하장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개헌 얘기를 하는 게 무슨 네. 87년 체제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그래가지고 개헌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한 것인데 네. 국민의힘이 지금 상황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제가 볼 땐 87년 체제의 한계예요. 87년 체제라는 것은 직선제 개헌을 해가지고 예. 직선제 개헌을 해가지고 그 이후 상황으로부터 여기까지 온 게 87년 체제인데 네. 그 87년 체제가 지금 한계를 드러낸 상황이 뭐냐면은 양당이 서로에 대한 반대의 어떤 그러한 어떤 그 최대 동원 체제를 갖고 오면서 자기가 뭘 할지에 대해서는 잘 얘기 안 하고 상대가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그거에 열을 올리면서 사실 이제 한계를 드러낸 부분들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걸 가장 강력하게 가장 극단적으로 가장 아주 그 불법적인 비상개헌까지 선포하는 그 과정까지 가가지고 한 집단과 세력과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국민의힘하고 윤석열이잖아요. 근데 예. 그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그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87년 체제의 한계하고 개헌을 얘기한다. 이런 아이러니와 이런 87년 체제의 한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개헌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네. 그게 87년 체제의 한계다. 예. 저는 웃깁니다 사실은. 예. 웃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잘하셨습니다. 들으면서. 예. 네. 비웃었습니다. 저는 지금 네. 웃기다. 예. 네. 웃기고 있다. 이렇게 아니 정리하죠. 뭐. 제가 웃었다. 아, 네. 아니 근데 87년 헌법이 하기까지 예. 그자들이 무엇을 했죠? 아, 그것도 좋은 질문이네요. 네. 예, 무엇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개헌을 또 입에 담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 없고 네. 단 한 번도 민주화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 본 적이 없는 자들이 예. 또 뭐 87년 헌법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건데 웃기지도 않고요. 예, 가소롭기만 합니다. 예. 아니 개헌하면 뭐 합니까? 개헌했는데 또 헌법 안 지키잖아요. 헌법 안 지키고 마흔여 재판관 임명 안 하는 자들이 지금도 있는 헌법을 안 지키는 자들이 헌법을 또 바꾸어서 그러면 헌법을 바꾸는 건 좋아요. 그러면 헌법 제대로 지키겠다는 약조라도 분명하게 신체 포기각서를 쓰듯이 완벽하게 지키겠다라고 하는 서명할까요? 약속에? 그러니까 그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이고 할 수 없는 자격도 없는 자들이 이제 계속 떠들어대고 있는데 목적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일단 파면을 할 것이고 네. 본인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파면을 피할 수 있다, 이건 복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고 파면이 네. 있고 난 다음에 당연히 그러면 이제 내란을 종식하고 내란을 청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조치들이 필요하죠. 지금 네. 야권에서 이미 합의해 놓은 반헌특위를 구성을 해서 예. 헌법 위반을 했던 자들을 옛날에 48년대 우리가
하지 못했던 국가를 정말로 정상적으로 만드는 조치들을 분명하게 하자라고 네. 해서 야권이 그 합의를 해놨는데 그런 뭐 반원특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딴지를 걸고 싶어 하겠죠. 그것은 과거다. 예. 우리는 미래로 가야 되는데 개헌이라고 하는 미래로 가야 되는데 과거에 머물러 있다. 이런 또 프레임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싶겠죠. 예. 그래서 내란 청산을 막기 위한 예. 자기네들이 저지른 범죄를 덮기 위한 예. 수단으로서 헌법 개정 예. 개헌을 얘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근데 그것도 좋은 지적이시네요. 과거에 매달리는 자는 누구인가라는 프레임이 하나가 있고 자신들은 미래로 가기 위해서 개헌을 주장한다. 이제 이런 프레임을 씌우면 과거에 매달리는 세력과 미래를 이야기하는 세력의 대결처럼 보이는 구도를 만들고 싶어 네, 한다. 그렇게 만들고 싶었겠죠. 오. 그래야 자기네들에 대한 네. 수사를 피할 수 있겠죠. 그러네요. 네. 지금 상황을 보면 뭐 유시민 작가께서도 많은 얘기를 하셨었는데 비슷한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렇게까지 저항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못했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이렇게까지 온 이상 네. 보면 저들은 이익 공동체가 아니고 범죄 공동체예요. 이익 공동체를 넘어서 범죄 공동체여서 그 범죄 공동체의 하나의 단서가 나오기 시작하면 줄줄이 사탕으로 다들 빵에 가야 되는 네.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극렬하게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유석열 때문에 저항하고 있는 게 아니고 네. 자기네들 본인들. 안 잡혀가려고 저항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앞으로 있을 뭐 특검이라든가 네. 뭐 국정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저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또 헌법을 들고 나오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 개헌 얘기에 조금만 더 보태면은 네. 이 개헌 얘기를 하는 목적 중에는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윤석열은 이제 파면이 됐는데 윤석열의 유지 같은 겁니다.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이 만들고 싶은 프레임은 그래서 네, 윤석열은 갖고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지지층이 이완되고 흩어질 거 아닙니까? 책임론을 서로 얘기하면서 예. 너 때문에 탄핵됐다 그런 거 얘기하면서 너희가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된다.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한동훈 너 때문이다. 그런 거 지금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뭐 했느냐? 탄핵을 막지 못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나는 국민의힘을 찍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러면서 근데 그게 아니고 윤석열이 남긴 유지 아니냐 개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슨 뭐 탄핵 찬반 가지고 싸우지 말고 이제는 개헌을 가지고 미래적으로 가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을 거거든요. 근데 뭐 미래적인 뭔가라고 아까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전혀 미래적이지 않은 세력이잖아요. 개헌을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네. 지난 정권 문재인 정권 때 개헌 얘기를 할 때 미래적으로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개헌하자고 하고 뭐 개헌 안도 내고 이랬을 때 그 당시에는 이름이 국민의힘이 아니고 자유한국당인가 그랬는데 네.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사회주의 개헌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이다. 네, 사회주의 개헌안 이 찬성할 수가 없다. 예. 그랬습니다. 그 개헌안 제가 그걸 가지고 제 운동권 출신인데 그걸 가지고 사회주의 개헌이라고 하는 걸 보면 코웃음을 쳤습니다. 예. 웃긴다 이것은. 예. 예? 그 저는 또 한편으로 화가 났습니다. 어디다 대고 지금 사회주의 개헌이라고 하는가. 예.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이게 과거 세력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퇴행적인 세력 아닙니까?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와서 무슨 뭐 미래적인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개헌을 얘기를 합니까? 예. 이것은 코미디다. 예. 역시 웃기고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시고요. 아까 그 윤석열이 설마 자신이 뭐 기각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겠느냐? 하고 있겠죠. 아 실제 그렇게 아니, 망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왜 그 헌법재판소에 불출석해요? 기각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 내일은 나가고 싶지 않은가 보죠. 왜 안 나올까요? 아니 거기 다시 한남동에 들어가고 나니까 아방궁이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네. 뭐 굳이 밖에까지 나가가지고 네.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서울구치소에 있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한 번이라도 더 나가고 싶어서 난리를 쳤을 텐데 지금은 뭐 아주 좋은 공간에서 네. 경호까지 받아가면서 잘 보내고 있고 예. 술 먹어도 뭐 술 먹은 티도 전혀 밖으로 나오지도 않을 것이고 근데 예. 뭐하러 나옵니까? 그래요?
네. 이러다가 영영 안 나올까봐 걱정돼서 그래요. 영영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영영 안 나온다는 거니까 헌법재판소 결론 나오고 나서도 네. 나오고 나서도 한남동에서 한동안 머무를 가능성이 매우 크죠.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한 3일 만에 이틀인가 3일 만에 나왔죠. 보일러가 터져가지고 3월 10일에 파면 결정 났는데 3월 12일 밤에 나왔으니까. 네, 그렇죠? 보일러 터졌다고 해가지고 빨리 예.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빨리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오. 가야 될 사저가 아파트예요. 아크로비스타.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예. 전직 대통령의 사저가 아파트에 있어요. 그 아파트에 경호 시설을 어떻게 설치합니까? 그거 참 어렵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경호가 어느 정도 가냐면 한 30명 정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그러니까 파면된 대통령직 상실한 사람도 30명이나 붙여줘요? 아니 당연하죠. 아직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았잖아요. 형사상에 지금 형이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전직부라고 해가지고 예. 전임 대통령의 그 야. 예우에 준해서 한 30명 정도 가고요. 오. 경호만 한 30명 정도 가고 방호라고 해서 예. 또 뭐 그 유사 인력들이 조금 더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죠? 그것도 문제네. 그러니까- 아크로비스타에다가 방을 잡아줄 수도 없잖아요. 그 비싼 방을. 그러니까요. 갈 만한 곳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계속 네. 뭉개고 앉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나 전직 대통령이 그 임기를 다할 때 네. 며칠 만에 방을 빼줘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할 거고요. 네. 우리는 그래서 내일부터 방 빼라 네. 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우리 투쟁들도 계속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파면 결정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한남동 관저 앞에서 윤석열한테 방 빼라고 집회하고 시위해야 그렇게 될 되겠네요. 가능성은 저는 크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면은 진짜 조기 대선 기간 동안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아니 당연하죠. 왜냐하면 오늘 정도 되면 이제 A안과 참. B안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파면이 될 경우, 기각이 될 경우 두 개가 네네네. 있으면 네. 경호처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전직부, 네. 전임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누구로 할 건지 인선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 인선을 김성훈이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야 될 사람도 인선도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인선한다고도 버티겠죠? 그리고 그 아크로비스타는 경호 인력들이 머물러서 업무 보고 쉴 공간이 하나도 없다. 그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또 몇 달 또 갈 수도 있죠. 그리고 아크로비스타를 보면 제가 느끼면 그렇거든요. 별도의 경호 시설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네. 전직 대통령이 별도의 사저를 지어서 거기로 퇴임 후에 이사를 가시는 이유는 뭐냐면 네. 공간도 좀 좋은 공간도 하고 적절한 공간을 만들기도 하지만 경호 인력에 대해서 상주하는 경호 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함도 함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아크로비스타에 그런 공간이 어디 있어요?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아크로비스타에 하나 정도의 아파트를 털 겁니다. 근데 그건 안 되지 않아요? 그 비싼 데를 왜? 그러니까 이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아니 그 근처에 어디 빌라 잡아주면 안 돼요? 아니 그 같은 건물 안에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사거나 아니면 임대를 해야 되는데. 나는 싫은데 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싫어요. 왜? 아니 나도 못 사는 아크로비스타에다가 방을 만들어 줍니까? 그렇게 해서 아크로비스타의 경호를 만들기 위해서 야, 돈을 참. 얼마나 쓰는지 그것까지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갑자기 그리고 열받네. 왜냐하면 예. 그 모든 것을 결정하고 계획 세우고 실행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김성훈이에요? 그럼 예산도 김성훈이 다 잡아야 돼요? 당연하죠. 그거 더 열받네.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우리가 해야 될 투쟁이 많아요. 끝날 예. 때까지 끝난 게 끝날 아니에요.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예. 근데 이런 말씀 들으니까 이게 너무 진짜 현실적으로 와닿는 게 평론가님 지금 윤석열은 승복을 안 했잖아요. 승복. 내가 결과가 나오면 승복하겠다. 이 얘기도 안 하고 오늘 막 변호인단이 이재명 대표가 제주 4.3 추념식에서 이야기했던 거에 이제 토시 하나 허락하지 않으면서 선동범이라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 여당에서는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라고 얘기를 하면서 명예훼손이다 법적 조치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걸 보면 지금 완강하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나와도 별 신경 안 쓰고 계속 진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알박기 하면 진짜 우리 어떡합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 경호 인력은 코바나 컨텐츠에다 집어넣어야 된다 이 생각이 들고 거기 근데 그 사무실 안 뺐나요? 뭐 뺐.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네네네. 때는 거기다 집어넣어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 일단 그런데 집어넣자. 예. 그래도 이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비용을 그러면은 김건희 씨한테 지불하는가 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볼 때 가장 깔끔한 것이 있습니다. 관저에서 안 나오고 그러면 사실은 윤석열의 안전도 우리가 보장을 못해요. 윤석열이 위험합니다. 제가 볼 때는 현직 대통령도 더 이상 아니고 예. 그렇다면은 안전한 곳으로 예. 우리들이 옮겨줘야 한다.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 그러니까 방범창도 완비가 다 돼 있고 네, 그리고 그거 잘 알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들도 딱 있고 2중 3중의 벽이 있고 예? 철문이 있고 누구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안전한 곳에 그리고 다 이제 삼시세끼와 좋은 예, 말씀이네요. 의식주가 다 제공이 되는 예. 비와 바람을 막아주는 그러한 곳으로 바로 들여 보내줘야 된다. 예. 네, 며칠 걸리긴 하겠죠. 예. 뭐 영장 청구도 해야 되고 뭐 예. 이런 것이 이제 걸리겠지만은 예.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지 뭐라는 판사가 예. 직권으로 하든지 예. 예? 그 뭐 그런 거를 해가지고 아주 안전한 곳으로 옮겨 드리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최선의 방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하나 더. 예. 김건희도 같이 보내야죠. 김건희만 혼자 남아 있으면요. 김건희에 대한 경호도 해야 돼요. 아,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잖아요. 그러니까 경호를 해줘야 돼요. 경호 대상입니다.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이 윤석열 한 명 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김건희까지 다 같이 가줘야 됩니다. 예. 그래야 그 문제들이 해결할 수 있거든요.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돼서 대법원 판결이 나서 예. 9명 모두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잖아요. 예. 딱 한 명만 유죄 아예 기소도 안 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서울고검에서 다시 판단하는 다시 거죠? 판단하고 네. 있는 상황인데 지금 넉 달째 지금 계속 뭉개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제 뭐 그렇게 계속 뭉개면 특검 가야죠. 이제 내일 파면되고 나서 뭐 지금 상설특검마저도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예. 지들이 버티면 얼마나 더 버티겠습니까? 끼케야 지금으로부터 60일 더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 상설특검이든 개별특검이든 특검을 해가지고 김건희를 바로 지금까지 나와 있는 법원의 그 재판 과정에 나와 있는 증거들, 검찰이 법원에 제출했던 여러 가지 증거들만 가지고도 예. 얼마든지 인신 구속이 저는 가능하다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김건희에 대한 신병 확보도 바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생각 못했네요. 예, 그래요. 아크로비스타 좀 살죠. 예. 무슨 죄예요? 불편하게. 예. 실제로 그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에서 취재를 그 아크로비스타를 가봤는데 뭐 주민들도 좀 예민하고 날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 잠깐만 소개를 좀 해드리고 갈게요. 윤 대통령 복귀에 대한 생각을 이제 아크로비스타 주변 주민들에게 여쭤봤는데 뭐 왜 그런 걸 묻냐. 그리고 답하기엔 이르다. 이제 이런 불편한 감정을 내비치면서 혹은 뭐 관심 없다. 절로 가라. 이제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저 한번 웃음이 빵 터졌던 건 웬 초등학생이 나오는 이곳에 산다는 초등학교 6학년생은 오히려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이재명이 전과 사범인 건 알고 있냐? 이렇게 반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요즘에 초등학생들도 정치면을 즐겨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요거 일단 양념 삼아 소개를 해드리고요. 집에서 네. 아크로비스타 주민이 집에서 맨날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그 집에서 네.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게요. 네? 그리고 카페 앞에서 만난 한 주민은 그래도 좀 이런 말씀 주셨어요. 한남동에서도 계속 시끄럽지 않았냐.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면 태극기 부대가 와서 주변이 소란스러워질 것 같다라면서 걱정된다.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 표현은 아까 우리 윤재관 대변인께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고생이냐. 이제 그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면서 요 주민분의 심정을 좀 대변해 주시기도 한 겁니다. 아이 참.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난을 잠깐 좀 짚어보면 거대 야당의 대선 후보였고 당 대표의 자리에 있는 정치인이 어떤 근거도 없이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놨다라면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거였는데 아까 이제 여당 반응도 소개해드렸고 변호인단 반응도 제가 얼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이제 국민 학살 계획 따위는 존재하지도 않는데 이재명 대표가 왜 4.3 추념식에서 국민
10,000명의 학살 계획이 들어있다. 이제 비상 계엄 계획에 이런 발언에 대한 입장을 낸 거잖아요. 저는 노상원 수첩의 내용을 보면 뭐 여러 차례 1차에서 뭐 10차까지 포함해가지고 뭐 1차에는 뭐 500명, 2차에는 몇백 명 해가지고 최소한 잡아보면 5,000명 이상의 국민을 실제 수거하려고 했던 거는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숫자를 10,000명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게 선전선동이라고 비난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선전선동인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소설같이 들리세요? 뭐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선전일 수도 있고 선동일 수도 있는데 사전적 의미로는 네, 근데 그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뭘 주장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뭐를 주장하는 거냐 지금 이 변호인단이.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한 책 시리즈가 있습니다. 반갑다 논리야, 논리야 놀자, 고맙다 논리야 이 3종 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책을 읽으면 예.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건 뭡니까? 지금 이 계엄이라 비상계엄 선포라고 하는 것이 하는 이 과정이라는 것이 예. 무고한 국민들을 네. 예? 뭐 정치인 포함 예. 그 뭐 정치인 중에는 뭐 야당 정치인들이 뭐 있는 전직 것이고 정치인도 있고. 예. 그리고 언론인 포함 예. 법조인 포함 예.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을 살해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다라는 게 핵심 아닙니까? 네. 그게 뭐 몇 명이든 간에. 근데 지금 윤석열 변호인단의 주장은 그러한 계획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한 네. 계획이 없다. 예. 뭐라고 부르든 그러한 계획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안 이게 했다 이거죠. 계산을 잘못했다라는 주장이면은 그거는 뭐 한번 따져봐야죠. 예. 5,000명이 아니고 5,000명에서 1만 명이 아니고 4,875명이다라든지 무슨 뭐 예? 노상원 수첩에 있는 거 다 계산을 해보면은 예. 약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약 뭐 4,000명이라든지 뭐 이런 수준의 얘기다. 네. 그러면은 그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계획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주장의 핵심이에요. 네. 예? 그런데 그런 계획이 존재를 안 합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노상원 수첩만 봐도 그런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군인들이 실탄을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네.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네. 실탄을 준비를 하고 국회에 헬기를 타고 와가지고 국회에 내렸잖아요. 예? 무슨 최소한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비무장한 군인들이 최소한도로 투입이 됐다.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서 거짓말을 가지고 자기들 주장이 지금 옳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뭐 남을 향해서 선전선동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무슨 뭐 반박이 되는 논리가 전혀 아니죠. 애초에 이것은 그냥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예, 지금 우리 평론가님을 제가 아주 오랜 기간 뵀지만 전야제에 걸맞게 이제 분기탱천할 수밖에 없는 네. 이런 반응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변호인단이 그 중에 한 대목 저도 이거 사실 보고 사실 방송에 옮길 수 없지만 정말 이제 쌍시옷이 나올 만한 대목이었어요. 무장하지 않은 최소한의 병력, 사고를 우려해 간부들로만 구성되고 시민들에게 어떠한 위해도 가하지 않은 얌전하고 선량한 군인들에게 이름도 무시무시한 국민 학살 계획은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중요한 건 이 시점에 오늘 이 입장이 나온 거잖아요. 아니 네. 윤석열 변호인단은 뉴스도 안 봅니까? CCTV에 나온 영상 뉴스토마토 기자, MBC 기자 실제 계엄군을 맞닥뜨린 영상이 다 나왔는데 그리고 뭐 오늘만 보더라도 심지어 김현태가 국민에게 무력을 사용할 의지가 없었다고 했는데 JTBC가 또 공개한 거 보니까 계엄군이 소방호스로 비상통로를 봉쇄하려는 장면이 또 담겨 있고 이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네. 하는 얘기가 네. 이거 언제까지 국민들 속을 뒤집어 놓으려고 탄핵 선거 하루 전까지 이런답니까?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까요? 저는 딱 한마디만 하고 싶어요. 그렇게 억울하면 그래 특검 합시다. 예. 내란 네. 특검도 하시고. 네, 예. 특검해서 예. 당신네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명명백백하게 한번 밝혀 봅시다. 예. 근데 왜 특검을 반대합니까? 그러게요. 예, 특검 합시다. 그렇게 뭐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도 알고 싶고. 네. 그러니까 특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음. 더 이상 방해하지 마라. 예. 버텨봤자 당신네들 60일밖에 못 버틸 것이다. 근데 이게 다 군대를 안 갔다 왔는지 뭐 무장을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오늘 나온 뉴스가 아니고 오늘 나온 뉴스를 안 봤다 하더라도 그냥 그 당일의 영상을 보면은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무장을 안 하고 있습니까? 그죠. 무장을 하고 있고
뭐 얌전하다라는 표현은 주관적인 표현이니까 뭐 그렇게 느꼈다면은 변호인들이 그렇게 느꼈다라면은 뭐 그렇다 치는데 무장을 하고 있는데 네. 왜 무장 안 하고 있다고 우깁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작정하고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그러한 의도로 이러한 주장을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고 거짓말쟁이들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들. 그러니까요. 거짓말쟁이들 지옥 갑니다 나중에. 가라. 아니 지금 세상에서 지옥을 맛보게 해주고 싶어요. 아, 옳은 말씀입니다. 나중에 무슨 뭐 지옥 갈 거다. 뭐 지금 세상에선 감옥 갑니다. 뭐 그 감옥에서 완전히 지옥처럼 살게 해주고 싶어요. 정말. 아니 근데 진짜 안타까운 건 이런 그 거짓말에다 가짜 뉴스에다가 이 지지자들이나 들을 만한 그 이런 발언들이 실제 처벌하기가 어렵다라는 거. 게다가 또 법률 대리인들, 이 변호사들 입장이어가지고 감옥에 보낼 수가 없다라는 게 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예, 그런 말씀 드립니다. 지옥에 간다. 잘 떠들어 봐라. 예, 열심히 떠들어 보십시오. 네, 60일 남았다. 네, 좋습니다. 저희 재보궐 얘기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근데 재보궐 선거 결과를 어떤 각도로 비추느냐에 따라서 저는 뭐 사실 어제 결론을 저희가 이제 생방 중에 얼추 좀 전해드린 적 있죠. 물론 최종 결과 집계 결과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얼개는 다 드러날 정도로 요약해서 전해드린 바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오늘 오전에 언론사들의 보도를 쭉 보니까 어떠한 관점으로 이 결과를 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각양각색의 평가들이 달린다는 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뭐 두 분도 동의하실 텐데요. 아무튼 뭐 지금 이 재보궐 결과를 본 여당의 분위기랄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실제 겉으로 내세운 거 말고 의미 부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 말고 실제 속마음은 뭘까요? 재보궐 결과를 보고 뜨거했을까요? 뜨거워하긴 했을까요? 대변인님? 아니요. 전혀 개의치 않을까요? 그자들은 뜨거워할 사람도 아닐 뿐더러 예. 뜨거워해봤자 다음 총선에서 나는 또 당선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닐까요? 다음 총선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108명 중에 비례대표를 빼면 예.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든 간에 국민의힘의 간판을 달면 또 당선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구성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격전지라든가 중도층이 좀 많이 있는 지역이나 이런 지역들은 없고 거의 대부분 이제 영남하고 수도권에 어떤 경우든 그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그런 지역에만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은 뭐 강남 불구경이죠. 나는 뭐 살아올 텐데 뭐 무슨 상관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뭘 뜨겁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자들이 그 정도의 염치라는 거, 예. 사람의 그 수치심이라는 거 정도는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우리 이제 다 알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제랑 부산 정도는 이 사람들이 좀 뜨거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다 또 다시 돌아오겠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가요? 부산 교육감이나 거제 정도는 그래도 뜨거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제에 대해서는 정신을 차려야죠. 거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면 거제에서는 제가 이 뭐 모든 데이터를 뭐 열심히 연구한 건 아닙니다만 예. 그냥 볼 때는 거제에는 이제 뭐 조선 노동자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범진보 진영 그리고 또 이 민주 진영을 지지하는 그러한 유권자들이 이번에 이제 좀 투표율이 낮았다라고 전제를 하더라도 예. 이 뭉치기가 좋은 환경이 분명히 조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 예. 부분들은. 그런데 반대로 그런 것에 비해서 이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고 지금 뭐 이런 막장 행보를 예. 이렇게 하는 바람에 여당 지지층은 뭉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거제는. 그래서 그런 결과가 여기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거제라는 곳은 그 뭉치지 않는 여당 지지층을 뭉치게 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는 상대편은 뭉치고 있는데 우리는 뭉치지 않아 이런 판단을 해서 이 사람들을 뭉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스타들을 동원해야 되겠다. 누가 갔습니까? 전환길. 네, 전환길 씨를 동원하고 나경원 의원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예. 또 이제 뭐 그런 걸 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를. 네. 효과가 없었지 않습니까? 효과가 없으니까는 이런 데서는 긴장할 만한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걸 보고 야 이거는 앞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되겠네. 이런 걸 깨달아야 예. 제정신인 사람들인데 예. 말씀하셨지만 별로 깨달을 건덕지가 없는 것 같고 예. 예. 부산은 제가 볼 땐 부산은 아전인수할 것이다. 부산에서는 오히려 예.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럴 거예요. 왜냐면은 부산은 지금 이제 소위 진보 후보들은 단일화를 한 겁니다. 근데 보수 후보라는 사람들은 단일화를 못했어요. 예.
그리고 이 정승윤 후보분은 이분은 사실 뭐 교육하고 별 관계도 없지 않습니까? 검사 출신. 검사 출신이죠. 네. 네, 인권위 부위원장 했고요. 네, 권익위. 예, 친년. 예, 뭐 별 뭐 이 아무 관계도 없는 아, 사람인데 권익위. 예. 가가지고 음. 지금 캠페인도 어떻게 했습니까? 전화 아멘. 전화기 불러가지고. 예, 아멘 했죠. 아멘. 예, 목사 참칭하는 목사인지 뭐 목사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중에 목사라는 분도 있고 뭐 아무튼 와가지고 네. 말씀하신 그런 거나 하고 똑같이 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했는데 40%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렇게 안 한 보수 후보가 예. 8점 몇 % 나왔습니다. 예. 합치면은 거의 48을 넘어서 한 49까지 나와요. 예, 49까지 예. 나오고 예. 지금 김석준 후보 얻은 게 이제 51%가 좀 넘는 네. 거잖아요. 예. 51대 49 승부를 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아전인수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이 난리를 쳤는데 윤석열이 이 내란을 일으키고 아. 이 전 국민의 욕을 먹을 만한 짓을 하고 이러한 난리를 정말 이런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는데 예. 그런데 부산에서 선거를 했는데 51대 49 승부를 했다. 예. 이렇게 이제 이 정신 승리를 하면은 예. 다음번에는 뭐 해볼 만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사고가 갈 수가 있다. 예. 그래가지고 이런 데서는 더 다음번에는 더 크게 혼내줘야 하고 더 이 긴장을 늦추지 않게 해주지 않으면은 예. 정신을 계속해서 못 차리는 것이다. 뭐 정신을 뭐 꼭 차려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예. 어쨌든 간에 예. 덜 혼났다. 저 이렇게 봅니다. 그 뭐 부산, 울산, 부울경이라고 좀 부릅니다만 이제 그쪽에 계신 분들은 우리 김민하 평론가님의 말씀을 좀 뼈아프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윤상현 의원이 이번 계엄 정국에서 아주 불쾌한 말씀을 남기셨죠. 1년 지나면 국민들 다 돌아온다. 또 유권자들 뽑아준다. 버텨라 이건데 이번에도 이제 이 결과를 보시고 나서도 나중에 뭐 지방선거든 뭐 다음 뭐 대선에서든 간에 그 좀 시간 지나면 또 다시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 지지층은 언제고 우리를 뽑아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그 표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라는 대로 하는 유권자가 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들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예. 또 꼭 말씀드립니다. 선거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예, 예. 근데 지고 나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네. 그 정당이 싹수가 있느냐, 다음이 있을 수 있냐, 아니면 완전히 골로 가고 있구나라고 판단의 기준들이 예, 예, 나눠지죠. 예. 근데 오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무겁게 받아들인다. 예. 라고 이제 립서비스를 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신동욱 구수석 대변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 선거가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동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선거가 투표가 여론조사인가요? 여론조사 한 건가요? 어제? 네. 실제로 이제 국민들이 실제 투표를 해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민심의 바로미터가 아니래요. 이렇게 발언을 그냥 무자비하게 하고 있어요. 어우. 이거 이거 자체가 민심을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 백브리핑하는 모습을 딱 보면서 민심 우습게 보네. 야, 저기는 본인들이 이제 TK 자민련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 정도는 알 텐데 어떻게 저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선거가 끝났는데 민심의 바로미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얘기를 공당의 수석 대변인이 나와서 자연스럽게 하는 모습을 야. 보니까 네. 야, 정말 정신 차릴 수가 없는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는 얼마나 더 혼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총선을 예. 역대급으로 예. 역대급 패배를 총선에서 안겨줬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네. 그렇게 살지 마라.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그렇게 살지 마라. 예, 그렇게 살지 마라. 예. 예, 역대급 패배를 안겨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아직도 민심은 뭐 그게 아니다 뭐 이런 태도였지 않습니까? 그런 태도로 가다가 이제는 그게 싫어서 그 결과가 싫어가지고 이 결과가 싫어가지고 이 예. 결과를 뒤집고자 예. 이러한 총선 결과를 인정하지 못해서 예. 이거를 뒤집고자 왜냐면 자꾸 특검을 한다고 그러고 뭐 이러니까 예. 이걸 뒤집고자 불법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내란을 일으켰잖아요. 예. 그 결과 그래도 지난 총선에서 역대급 패배를 했지만 그래도 영남 그나마 그래도 PK
PK에서 그래도 좀 남겼는데 네. 이번에 재보궐을 한 거 보세요. 어쨌든 간에 예. 이렇든 저렇든 간에 PK에서도 뒤집어지게 생겼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예. 부산시 교육감이랑 경남 거제시장 요 결과를 보면은 PK에서도 뒤집어지겠구나 이걸 좀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신을 우리가 차려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 정도는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회피하잖아요. 아 이것도 민심의 바로미터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지 민심의 바로미터가 되냐는 말이에요. 지금 그 국회 저기 그 총선에서 그렇게 진 이후에 현직 대통령이 탄핵 소추도 해가지고 이제 내일이면 파면되게 생겼는데 얼마나 더 혼을 내줘야지 정신을 차리느냐 이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러면은 가망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본인들이 총선에서 이제 배지가 떨어진다라는 위기감이 들지 않는 이상은 지금 이런 식의 발언을 아무렇지나 않게 한다라는 거는 이거 진짜 거칠게 표현하면 충격적이죠.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투표를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분석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아, 민심은 죄송한데 그냥 뭐 개똥이다 뭐 이런 표현과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표현이에요.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것도 심지어 이 여당의 대표격인 비대위원장 이런 발언을 한다는 거는 야, 이건 진짜 충격적이죠. 자, 우리가 여론조사가 나오면 일희일비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얘기는 하죠. 그쵸. 근데 선거가 끝나고 나서 예. 민심의 바로미터가 아니라는 얘기는 야, 씨. 저는 저 머리털을 하고 처음 들어보신 적 없죠?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야, 어떻게 재보궐을 이렇게 뭐 축소하려고 하는 전략이겠죠. 그리고 지지층에게 이제 이 재보궐 선거 의미 없다라는 식으로 시그널을 보내고 싶은 모양인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대선 안 치를 겁니까? 중도 무당층 안 무서워요? 그리고 이게 어차피 나올 질문이었습니다만 이 재보궐 선거 결과가 뭐 당연히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까지 막 나비 효과처럼 영향을 전폭적으로 다 끼칠 수는 없겠죠. 근데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쌓이고 쌓여서 다 마일리지가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자료를 보니까요. 2018년 박근혜 탄핵 이후에 지방선거를 보니까 참패했어요. 이때의 보수정당이 참패를 합니다. 소위 지금의 민주당에게 광역자치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교육감 선거 뭐 이거를 참패 수준으로 완전히 패배를 하는데 이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그 국정 지지율이 한 80% 정도 되고 18년도에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한 달 만에 선거를 하다 보니까 선거가 이제 저기 TK 빼놓고는 전부 다 민주당이 다 먹었죠. 예. 예. 여당이 그 당시 여당이 다 먹었죠. 근데 그 상황이 또 벌어질 것이냐를 가지고 또 예측을 할 수는 없으나 예. 그 공식은 지금 작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참패의 공식이 작동이 되고 있다. 예. 뭐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 총선까지 국민의힘의 선거만 나오면 제일 예.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누구였습니까? 정광훈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여지 없네요. 예, 이번에는 전환길이 나왔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하면서 당내에서의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진짜 주인이 누군지 국민들한테 다 보여줬어요. 예. 그 국민들이 보기에 야, 너네들은 정당인데 어떻게 목사가 나와서 너네들 저 선거를 지휘하니? 예. 근데 이번에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역사 강사라는 사람이 한 명이 나와가지고 예. 사실 부산에서도 지지 연설을 하면서 예. 그러한 그러니까 패배와 괴멸의 그 괴멸의 공식에 이번에 다시 들어갔거든요. 예. 그거 함부로 빠져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국민의힘의 정당의 구조가 딱 그들에 의해서 장악됐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뭐 선거 또 마찬가지고 조기 대선도 그렇고 내년에 지방선거도 역시 예. 국민의힘이 소생할 가능성은 저는 제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데 이런 상황에 마저도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 정도의 반응이라고 한다면 이제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이제 지방선거 내년에 치르게 되면 크게 기대할 게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고요. 어제 사실은 저희가 요 시간에 분석을 해보면서 대선이 치러지는 과정 혹은 대선 이후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분당을 하고 뭐 한 축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의 뭐 정당이 탄생할 가능성 혹은 뭐 투옥 중인 윤석열이 옥중 정치를 해서 하나의 큰 축으로 또 윤석열의 정당이 만들어질 가능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점검을 해봤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국민의힘은 쪼개지겠죠? 어떻게 전망하세요? 쪼개지진 않죠. 쪼개지진 않아요? 그래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당명을 바꾸고 그냥 그대로 가나? 뭐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죠. 당 그래요?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고 뭐 당명도 바꾸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정치가 예. 특히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은 자기들이 주체적으로 뭘 예. 해가지고 네. 잘 그 어떤 프로젝트를 시도해가지고 그거를 꼬리시키지 않습니다. 예. 상대가 뭘 잘못하고 상대의 실책이 있어야 그 틈을 타서 혁신 쇼를 하고 예. 그 틈을 타서 간판을 바꾸고. 예. 그러니까 이준석의 탄생, 예. 정치인 이준석의 탄생이라는 게 그런 거였잖아요. 예. 상대의 뭐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사건들 그리고 뭐 정책에 대한 비판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여론의 악화, 네. 그다음에 뭐 2030 남성들의 어떠한 민심 위반 예. 이러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부응하는 과정에서 예. 혁신 쇼를 한 거지 않습니까? 네. 이제 와서 보면 혁신 쇼였죠. 네. 예. 근데 그때 많이들 이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보수 언론부터 해가지고 그걸 막 부모를 시키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려고 할 텐데, 근데 이제 한 번 속지 두 번 속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분당이라는 것은 그것도 해봤지 않습니까? 많이 해봤죠. 예. 그것도 해봤는데 네. 신통치 않잖아요. 그쵸. 유승민 카드로 해봤고 그리고 그때 호기롭게 분당을 할 때는 네. 대선 국면에서 한 거지 않습니까? 예. 대선 국면에서 할 때는 대권 주자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 거지 않습니까? 밖에 예. 네. 반모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밑거름 삼아서 뭔가를 할 해보려고 것이다. 했으나 이런 구도로 한 것인데 그것도 없이 할 수 없는 것이고 바로 직전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준석이라고 하는 분이 나름대로의 분당 프로젝트를 가동을 한 건데 별로 뭐 그것도 뭐 별로 이제 실효적이지는 않은 거잖아요. 예.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예. 분당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밖에서 볼 때는 그냥 쪼개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국민의힘처럼 어떤 깃발, 이념, 정책 그런 노선 이런 거를 근본으로 해가지고 분당을 하고 뭐 이런 게 아닌 집단에서 보면은 자산, 예, 어떤 네트워크 뭐 이런 걸 다 두고 떠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명확하게 무슨 대권 주자가 뭐가 막 붐업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게 아니면 예. 사실 견행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예. 그런 조건이 어려운 가운데 예. 그러면은 그 분당을 결행할 만한 대권 주자 정도가 되는 자원이 있느냐? 예.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한동훈 전 대표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예. 지금 동력이 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예. 동력이 떨어졌고 제가 볼 때는 다음 정권에서 법적 책임을 져야 될 일들이 뭐 막 있고 뭐 이런 상황도 될 수가 있다. 예. 만약 이제 구속이 되거나 이러면 예.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예. 뭐 모자도 갈았어야 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네. 그런 것도 이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네. 분당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요. 두 분은 예, 저랑 예. 생각이 조금 다르시긴 하네요. 안 될 것인데 예. 안 될 거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다 저는 두 가지입니다. 예. 첫 번째, 예. 양심적인 보수 세력이 없기 때문에 분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나물의 그 밥이다. 예, 아, 그럴 수 나가서 내가 다른 살림을 차리더라도 우리의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양심적인 보수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할 만큼의 되는 세력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에 아예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가서 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뭐하러 나가요? 근데 가령 7, 8년 전에는 뭐 유승민도 있고 아까 예. 그 대권 후보도 있고 예. 그래도 좀 리더급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김무성 의원도 있었고. 예. 그러니까 중간에 중간 보수들도 좀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럴 만하게 할 수 있는 리더도 없을 뿐더러 지금의 과정들을 쭉 보면 국민의힘에 양심적인 보수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이번에 많이 다 드러나긴 다 했습니다. 드러났어요. 사실은. 몇 명 이제 소수의 몇 명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당을 차려 가지고 무엇인가 할 만큼의 동력은 전혀 없기 때문에 예. 분당은 안 될 것이다. 양심적 보수 세력이 없기 때문에. 네. 두 번째로는 아까 범죄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극렬하게 저항한 이유들은 밀리면 뚝이 밀려지면 나도 잡혀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계속 버텨야 된다. 끝까지 버텨야 된다 해서 버틴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이 저런 윤석열 같은 사람하고 계속 가겠다가 계속 그렇게 배팅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본인한테 가져올 형사적인 책임들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심리는 무리에서 벗어나면 나는 죽는다. 이런 심리가 대단히 강해서 예. 한 무리에서 같이 있으면서 나도 그 무리 안에서 끼어들어서 나는 좀 피해가는 방법을 다 같이 피해가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그래서 범죄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양심적 보수 세력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분당은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양심도 없고 근데 겁은 많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그렇죠. 정리하고요. 네. 꼭 그걸 기억하세요. 뭐요? 박근혜 정권 때 예. 차은택 씨가 구속이 됐다. 아, 그것을 꼭 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차은택 누구랑 연결 지으는 거?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정도로만 하시고요. 차은택 씨를 특별히 거론한 이유가 아까 그 말씀하셨던 누구든 구속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일단 저희가 정리해 보고요. 진짜 중요한 얘기 이제 말미에 저희가 남겨놨습니다. 오늘 국회에 긴급 현안 질의 있었고요. 첫 타자가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의원이었습니다. 외교부에 대한 질의가 있었죠. 예. 근데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블라인드 채용이었고 특혜 주어질 상황이 아니었답니다. 예, 안 믿고요. 예, 죄송한데 정말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시끄럽고요.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장난칩니까 진짜? 제가 한정혜 의원이 질의하는 걸 봤는데요. 뭐 선하게 웃으시는 모습은 봤는데 저도 보면서 정말 분노스러워서 더 들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자 심우정 딸 취업에 외교 비서관 출신 외교부 국장이 개입했다. 근데 이게 사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심우정 딸이 취업한 자리가 뭐 장관의 결재나 뭐 차관의 결재나 이제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갈 사안이 아니라 국장선에서 결재할 수 있는 자리이다 보니까 외교부 국장이 개입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 터져 나온 것이고요. 결재 라인이 그렇다라고 하니까 그 정도의 의혹은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윤재관 대변인께서 의미심장한 제보를 최근에 받으셨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 내용 잠깐만 좀 저희가 공유받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계속 추적하고 있고요. 예. 지금 거론된 분도 가능성이 좀 있겠죠. 예,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를 보면 중앙부처 국장이요. 검찰총장의 딸을 이렇게 저렇게 할 만큼의 예.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럼 그러니까 그렇게 한두 사람이 예. 자발적으로 뭐 신문진 국장이면 뭐 거의 신문진 가까운 사람인데 예. 그런 사람에 의해서 지금 이러한 그 말도 안 되는 특혜 채용이 있었을 거라는 것은 예. 제가 보기에는 좀 상식적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예. 한 단계 더 높은 사람일 거예요. 국장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요? 예, 국장급보다 더 국장급은 그러니까 드러나 있는 사람일 거고 예. 그렇지 않고 드러나지 않으면서 실제적으로 사실은 이거 플레이어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따로 있을 것이다. 근데 그런 제보들이 저에게 좀 계속 좀 들어오고 있어서 좀 검증을 좀 해보고 있는 상태인데 예. 외교부 자체의 인사의 측면에서 보면 빅브라더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인사를 네. 실제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용산을 갔다 왔다 이렇게 드러난 사람들은 쉽게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반대로 쉽게 잘 드러나지 않는데 윤석열 정부와에 들어와서 많은 혜택을 받았던 꿀 빨았던 사람들도 고위직에 있다. 예. 네, 이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또 취재가 잘 되면 예. 다음 주 이 시간에 와서 또 그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네. 뭐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인사기획관실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외교정보기획국사나 외교정보 1과에서 이루어졌던 점도 이상하다고 한정혜 의원이 지적을 했고요. 지금 이제 윤재관 대변인님 말씀을 들어보면 국장 수준의 일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시야를 넓게 보고 저쪽 위쪽을 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 이런 일을 하려면 공모를 해야 돼요. 모의를 해야 돼요. 서로 만나가지고 예. 서로 이제 작전 타임을 하고 예. 너의 역할은 뭐고 너의 역할은 뭐고 예. 너가 어떻게 서류를 내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주고 이렇게 모의를 해야 되거든요. 예.
검찰총장 정도 되는 사람을 예. 중앙부처의 국장 정도가 예.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했다고요? 음. 아이 말이 안 끔이 안 맞아요. 예, 그래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처음에는 외교부의 직할 음. 기관이 국립외교원에서 한번 해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 두 번째 해먹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보면 이게 뿌리가 그냥 지금 뭐 국장 한 명 가지고 그냥 그 국장이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이런 게 아니고요. 예. 이것을 계속적으로 그 마련을 하려고 하는 너무 좀 몸통까지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뿌리 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국장 위에 미장이 있지 않습니까? 외교 라인이 가동됐다라는 말씀을 그럼 저희가 들을까요? 아니 뭐 외교 라인 뭐 그런 건 잘 모르겠고. 미장이라고 하시니까. 예. 예. 아니 그러니까 뭐 그래요. 외교부의 뭐. 고위급 라인. 그러니까 뭐 예. 돌아다니면서 세상 좋지 않습니까? 우리 편이 이겨서 정권 잡았으니까 예. 대사도 하고 예. 뭐 그리고 대사 따라다니는 뭐 그 외교관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 중에는 오다 가다가 정치 권력하고 이제 만나는 사람도 있고 예. 거기다 용산도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뭐 대사급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예. 뭐 그러다 보면은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뭐 서로 뭐 이렇게 예. 밀어주고 땡겨주면서 뭐 서로 뭐 그래 그럼 너 뭐 시켜줄게 뭐 시켜줄게. 예. 지난번에도 여기서는 말씀 안 드렸냐고 여기서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국립외교원의 그때 원장은 누굽니까? 예. 그리고 그 원장이 어디로 갔습니까 나중에? 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여기 예.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예. 국장 정도 되는 그러한 등장인물이 아니고 등장인물의 그 급이 지금 보면은 미장 정도 된다. 예. 처음에 시작 국립외교원 같은 경우에는 국장 가지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외교부 두 번째 해먹을 때는 그 딸이 누구의 딸인지 다 알게 되잖아요. 네. 외교부 안에서 다 알 수 있게 돼버리니까 같이 하게 되니까 다 알게 되는 거는 네. 당연한 거고. 예. 예. 그러면 이제 서로 잘 보이려고 하는 높은 사람들이 더 생기는 거죠. 예. 예, 한번 해봤으니까 또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이 들었을 것이고 그러면 예. 나도 숟가락을 좀 얹어야지. 그래서 좀 잘 보여야지.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붙었을 개연성이 있다. 예. 이 정도만 오늘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거 뭐 떠돌아다니는 신민경 씨의 SNS가 많은 분들의 좀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심지어 외교부의 그 어떤 상사로 보이는 그때 뭐 과장으로 제가 봤던 것 같은데 과장이 신민경 씨한테 보낸 문자를 신민경 씨가 자랑스럽게 본인의 SNS에다가 올려놓고 연구원님 뭐 저야말로 너무나 우수한 분이 우리 과에 함께 있어줘서 감사했고 뭐 그래서 개인 번호 몇 번으로 연락 주시면 나중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과장이 연구원 죄송합니다 따위한테 이렇게 했다. 야 이거는 저는 제가 인턴을 했으면은 과연 그런 문자를 받았을까요? 제 말이 네. 그 말입니다. 제가 인턴을 아니 했으면은 제가 아니 평론가님을 뭐라고 하는 게 네. 아니고 우리 같은 사람이 예. 연구원을 했는데 어디 과장이 딱 한마디 했겠죠. 꺼져. 그러니까요. 제가 아, 이거 연구원이었으면 문자도 안 오고 그러니까 예. 오히려 신경도 안 쓰죠. 오히려 연구원이 우리 같은 연구원 따위가 과장한테 아이고 저희 과장님 제가 언제 어딜 가더라도 과장님을 늘 기억하며 제 번호는 이걸로 또 연락 주시면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기가 막힌 게 이 사람이 이걸 자기 SNS에 과장 문자를 공개해 놨다라는 게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게 가능한가? 그리고 저는 이거 끝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1번 더 쓸게요. 제 생각은 국립외교원에서부터 설계가 됐던 것 같아요. 이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외교부까지 다다르는데 국립외교원 8개월 3일의 경력이 이제 하나의 소스가 돼서 작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국립외교원에 들어갈 때부터 디딤돌로 삼은 거죠. 그렇죠. 그 디딤돌도 저는 설계가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니, 우리 외교부도 징검다리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그렇죠. 그러네. 그렇죠.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죠. 야, 그것도 그걸 그렇다. 가지고 소위 말해서 국제기구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전혀 보이지 않는 곳, 네, 꿀 빠는 곳, 예. 전혀 보이지 않는 꿀 빠는 곳으로 또 보낼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인생이 피는 곳. 예. 이거는 정부 부처가 개입한 역대 사건입니다. 이게 지금 언론 보도에서 과거 조국 전 장관의 그 의혹을 다뤘던 언론들의 태도와는 너무 달라서 실망스럽고 분노하고요. 앞으로의 수사는
뭐 저기 뭐 감성 감사 저기 집어 치우시고 수사를 제대로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자신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죠. 무슨 소리입니까? 자, 네. 예, 오늘 뭐 제가 딱 11시 전에 끝내드린다는 거를 두 분의 공분으로 4분을 더 썼습니다. 1부 마무리하고요. 1부에서는 우리 김민아 시사평론가, 예, 그리고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